첫 번째 핫투.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의 공작원의 지령을 받았다라는 의혹이에요. 국정원이 몇 년간 수사했는데 민노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의 공작원을 만난 걸 국정원이 포착을 한 겁니다. 지령도 받았고 일각에선 북한으로부터 활동비까지 받은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최대 노조입니다. 최대 노조 조직인데 반정부 투쟁을 상당히 많이 벌였는데 그게 북한 지령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그래서 어제 민노총 본부 그리고 민노총 산하의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조 사무실 등 10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아자동차도 압수수색 당했어요. 거기에 문정부 국정원이 민노총의 북한 접선을 알고도 수사를 안 하고 덮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게 이번에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첩보를 인지한 시점이 2016년이다. 민노총 인사 북한 공작원 해외 접촉 파악. 18년에 판문점 회담을 앞둔 시점이라 윗선에서 보류시켰다. 수사에 돌입을 못했다. 관계자는 윗선에서 남북관계 악영향 준다. 지금 할 필요 있냐? 조금 미루자고 했다라는 진술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민노총 핵심 간부 사건 외 다른 간첩 사건들도 같은 이유로 보류가 됐다라는 겁니다. 김수경 교수님, 이렇게 되면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민노총이 벌여왔던 무수히 많은 반미 시위, 반정부 시위가 순수한 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항변인지 북한이 뒤에서 시킨 건지가 좀 혼란스럽겠군요. 당연히 그렇죠. 민노총 간부들이 이렇게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아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더 충격적인 거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그러한 사실을 포착했는데도 수사를 윗선에서 막았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고 이렇게 북한이 우리 사회 전반에 침투해 있고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돼서 굉장히 무섭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정원이 어쨌든 아주 오랫동안 쌓아온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경찰에 넘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불안 여론들도 굉장히 조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수사를 했다가 안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 보시면 북한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영리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평화 좋습니다만 지속 가능성이 없는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간첩들을 그냥 묵과한다거나 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굉장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성민 변호사님, 경찰도 함께 이번에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만났다라는 것은 이 해외 첩보로 특정이 된 부분 같아요. 증거를 네네. 확보한 상황 같아요. 통상 이런 경우 수사할 때. 해외 첩보로 특정을 하고 국정원 내지는 경찰 직원이 그 이후부터는 그 특정 인물을 따라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수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밀성을 유지하면서 각종 인사들의 평소 생활 동향을 파악해야 하다 보니까 내사를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 붙기도 하고 일상을 살펴보기도 하고 법원은 통신 제한 조치도 폭넓게 허용해 줍니다. 즉 감청도 폭넓게 허용을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 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될 때는 굳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감청을 단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즉 수사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수단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단 특정 인물의 국가보안법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는 그를 기점으로 그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인사를 제보할 경우에는 그에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둠으로써 한 사람을 기준으로 일거의 관련 조직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도 일반 형사사건보다는 상당히 길고 이와 같이 상당히 용이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회합 통신이 됐든 금품 수수가 됐든 목적 수행이 됐든 그와 같은 일을 실제로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미수범 내지는 심지어 예비 음모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처벌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 기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그와 같이 상당히 쉬운 수단을 토대로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 범위가 폭넓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이때는 국가기관도 나름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반대로 들긴 합니다. 민노총 대변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장을 집행하러 왔는데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이 과하게 좀 대응하는 것은 뭔가 좀 의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가가지고 또 말실수해서 해주는 상황, 이러저런 나오는 얘기들이 오늘 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싹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상식 있는 언론인들,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말실수를 덮기 위해 이런 내사 사건을 벌였다라는 주장은 글쎄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모르겠습니다.